잘 보이시나요?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지방대사와 오메가3, 알고 마시자 오메가3라는 주제로 20분 정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피트라인의 오메가3, 다들 새로운 버전으로 드시고 계시는 거죠? 새로 나온 버전으로. 맛이 어떠세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저도 예전 거보다 비린 맛이 없어서 잘 먹고 있어요. 예전 거는 사실 제가 도전을 못하고 행사 제품을 사놓고 쌓아놓다가 겨우겨우 소진을 했는데 이번에는 맛있습니다. 음, 예전에 PM을 만나기 전에 오메가3를 다 드셔보셨죠? 네. 저는 예전에 버전에 다른 타사의 오메가3 캡슐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먹었을 때에는, 비린 맛이 이제 트름을 하면 올라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메가3 이제 PM 거를 먹고 나서는 트름을 별로 안 하게 되더라고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 오메가3에 대한 공유를 제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영양소도 소비재입니다. 맨날 맨날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요. 나에게 매일 얼마나 어떠한 영양소들이 필요할까? 제가 첫 시간에 기초 3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추천했던 책에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 책에서, 닥터 웰렉이 얘기를 한 게 있어요. 매일 90가지 영양소가 필요하다, 우리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우리의 에너지를 제공을 받고 기본적인 이런 기능을 유지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영양소가 90가지가 필요하대요. 매일 그것도. 그래서 어떤 게 있냐? 60가지 미네랄이 필요하고 비타민 16가지가 필요하고 아미노산, 필수 아미노산 12가지랑 필수 지방산 3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방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그래서 지방산은 주로 세 가지 필수 지방산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오메가3랑 오메가6는 스스로 합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에서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를 해야 합니다. 오메가9 같은 경우에는 필수라고 하기가 조금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몸에서도 합성이 가능하고, 하지만 이제 우리 몸에 존재하고 필요로 하고 있는 지방산이기 때문에 제가 갖고 왔는데요. 대체적으로 오메가3는 어디에 들어있냐? 식물성, 동물성 식품에 들어가 있는데요. 식물성이라고 하면 들기름이나 아마씨유, 치아씨드, 호두 이런 데에 들어가 있고요. 동물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 생선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등푸른 생선, 고등어나 연어나 참치 이런 데에 들어가 있어서 뭐 들기름을 먹어라, 아마씨유를 먹어라, 고등어를 먹으면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오메가3는 심혈관 건강에 좋고 항염작용이 있다라고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6 같은 경우에는 식물성 기름인데요. 오메가6가 이제 콩기름이나 옥수수유 등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나쁜 거는 아니에요. 얘도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서. 피부 건강에 좋고요. 그 세포막을 유지하는데 아주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9 같은 경우에는 올리브유, 카놀라유, 아몬드 이런 거에 들어가 있는데 얘도 오메가3랑 기능이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심혈관 건강이나 항염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하는 데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저희 영양소가 항상 저는 PM을 얘기를 할 때
균형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거든요. 저희가 필요한 영양소들을 균형에 잡게 골고루 먹여주면은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영양 불균형이 오거나 영양이 이제 불규칙적으로 흡수되고 많이 부족하거나 이런 영양소들이 장기적으로 되어 있을 때 우리 몸에서 균형이 깨지면서 이런저런한 질병들이 오고 있다. 불편한 것들이 생기고 있다. 역시나 필수 지방산도 균형을 잃는 것이 가장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영양 불균형이 질병의 근원이다. 밸런스가 관건이다. 라고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좋은 영양소의 중요성,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오메가3와 오메가6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장 안전한 비율이 있습니다.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 아주 건강한 사람은 4대 1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인, 저희 같은 일반인, 좀 피곤해. 이런 사람들이 뭐, 10대 1까지도 괜찮다고 합니다. 10대 1까지. 근데 60대 1까지 되어 계시고, 그리고, 나 이유가 없이 통증이에요. 만성염증이 있고, 뭐, 배둘레가 좀 이제, 정상치보다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 비만으로 가고 있다. 이런 분들은 100대 1까지도 가고요. 고도비만이나 암, 이런 분들은 120대 1까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균형이 아주 크게 무너져 있는 상황인 거죠.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요? 아까 오메가6가 들어있는 게 옥수수유라고 했었잖아요. 옥수수에 오메가6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1년에 옥수수를 먹어봤자 몇 개를 먹겠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 몸에 옥수수가 이렇게, 오메가6가 이렇게 많을까? 옥수수의 습격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이제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봐도 되는데, 거기에서 다큐멘터리에서 조사한 수치에 따르면 일반 한국인들이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이 20대 1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만성염증이나 이런 것들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다. 건강하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먹고 있는 고기가 다 사료가 옥수수죠. 닭도 옥수수를 먹어요. 소나 돼지나 고기들을 보면은 다 옥수수를 먹여서 키우고 있어요. 콩기름, 옥수수 기름, 이것도 다 오메가6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옥수수를 안 먹더라도 오메가6가 넘쳐나게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비율을 맞춰주면 건강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고 유추를 해볼 수 있겠죠. 오메가6가 많으면은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염증이 많이 생깁니다. 염증이. 염증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어떤 루트로 염증이 생기냐? 감염이 되어서 바이러스에 의해서 면역 체계가 일을 하면서 장염이나 인후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화학적으로 독성 물질에 노출이 되었거나 알레르기성 이런 물질들과 접촉을 했을 때 염증이 생기고 물리적으로 내가 다쳤어요. 자동차 사고나 뭐 타박상이나 골절이나 내가 수술을 받았다. 이랬을 때에도 염증 반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인 분들, 내 면역이 내 몸을 공격을 하는 분들인 거죠.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루푸스가 해당이 됩니다. 이런 분들이 염증 수치가 높습니다. 그리고 만성 자극에 노출되어 계신 분들. 예. 예를 들어서 주방에서 기름기와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나 흡연을 하거나 비만인 분들, 나쁜 식습관, 기름에 튀긴 거 많이 먹는다거나 당이나 짜고 맵고 이런 거 야식 많이 드시고 이러신 분들 나쁜 식습관 누구든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나쁜 식습관인지. 이런 것들이 만성 자극에 노출되면서 우리 몸에 염증들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메가6 염증을 촉진을 하고 오메가3는 염증을 억제하고 진정하는 작용을 하는 겁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된 내용 중에 하나가 심혈관 질환이 저는 그 콜레스테롤 때문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아닙니다. 염증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스트푸드, 튀긴 음식, 가공식품 이런 거를 먹을 때에는 이것들이 저희에게 에너지를 제공하기는 한다만, 아궁이에다가 비닐이나 스티로폼이나 뭐, 이런 것들을 넣어서 태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비닐이나 스티로폼을 태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시커먼 연기가 나오겠죠. 악취가 나면서. 그걸로 지어진 밥을 우리가 얼마나 잘 먹어서 그게 쓰여질까요? 저는 그게 진짜 의문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나쁜 식습관이 일어났을 때 우리 몸에는 아주 안 좋은 영향들이 생겨날 것이고, 그런 만성 자극에 의해서 온몸이 염증성으로 이제 질환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염증성 질환을 제가 찾아봤더니 가장 많은 분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게 관절염, 심혈관, 대사증후군, 여기에 이제 비만도 해당이 되겠죠? 당뇨이신 분, 피부염, 뭐 아토피, 우울하고 뇌기능 저하되고 이런 것들이 다 염증에 의한 것들이라고 합니다. 사실 뿌리를 찾아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먹었는지, 어떤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는지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질의 흡수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메가3를 많이 먹으면 되는데 그렇다면 내가 타사의 오메가3 훨씬 더 저렴하고 대량으로 막 6개월짜리 막 이런 거를 사서 먹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왜 PM인가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지질의 흡수 과정에 대해서 오메가3나 오메가6는 다 기름이잖아요. 그 과정에 대해서, 흡수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왜 밥을 먹을 때, 이제 잘 씹어야 된다고, 꼭꼭 씹어야 된다고 하냐면, 탄수화물, 그러니까 당의 원천이 되겠죠? 얘는 입에서부터 분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에서부터 소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 이제 탄수화물을 장작이라고 비교하면은 이런 통나무를 우리가 먹었다고 쳐요. 얘가 우리 몸에 씌어지려면 불이 안 붙거든요. 얘를 쪼개야 돼요. 그러면은 탄수화물이 밥이 들어가 가지고 입에서부터 쪼개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통나무가 반으로 쪼개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고기나 이런 것들은 위에서부터 얘가 분해가 되는 겁니다. 장작이 쪼개지는 거죠. 지방 지용성 비타민은 소장에서 쓸개즙이나 췌장에서 이런 이제 효소들이 나와가지고 연화하는 작용이 있어야지, 예, 유화시키는 작용이 있어야지 소화되고 분해된다고 해요. 그러면 내가 쓸개 없는 분들, 담을 떼어낸 분들은 고기를 먹으면 소화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쓸개를 떼어낸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나는 위도 안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무기질이나 이런 비타민, 수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에서도 무기질은 뭐 소장이나 공장, 회장 이런 데서 시작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소장에서 대부분이 흡수가 돼서 제일 마지막으로는 간에 가가지고 흡수되기 전에 예, 에너지로 쓰이기 전에 마지막에는 간에 가서 한번 걸러지고 이제 혈액을 통해서 림파를 통해서 온몸의 혈액으로 통해서 세포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무리 양질의 음식을 먹었다 해도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 세포까지 가기에는 48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근데 PM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솔브 기술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 분자보다도 더 작게 쪼개놨기 때문에 얘는 림파를 통해서 그리고 혈액을 통해서 바로 세포로 가는 간대사를 거의 생략을 하고 아예 거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간대사를 적게 효소를 적게 쓰면서 세포로 가기 때문에 PM의 흡수력 때문에 PM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메가3가 기름이고 지용성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몸은 60%, 70%가 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용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물에 녹는 그런 오메가3가 되었을 때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을 때 우리 몸은 오메가3를 흡수를 최대화를 할 수 있다. BM은 세계 최초로 물 입자보다 작게 쪼개는 그런 마이크로솔브 기술로 지용성을 수용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흡수가 관건인 겁니다. 저희가 감기가 걸려서 병원에 갔을 때 약을 먹는 게 빠른지 아니면 주사를 맞는 게 빠른지 그거를 조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을 먹으면 소화기를 통해서 이렇게 흡수가 되는 반면에 정맥 주사를 놨을 때, 근육 주사를 놨을 때 바로바로 이제 효과를 볼 수 있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PM의 오메가3에 대해서 더욱 막강해져서 돌아왔습니다. 마이크로 솔브 플러스가 적용된 신제품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피트라인으로 플러스하다 해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피트라인은 오메가3와 비타민 E 함유 제품에서 대대적인 성분 변화를 거쳐 더욱 강력해져 나타난 신제품 마이크로솔브 플러스 오메가3입니다. 그럼 무엇이 가장 달라졌냐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신데요. 이번 새로워진 마이크로솔브 플러스 오메가3는 기존 참치어유에서 추출한 오메가3 성분에서 바다의 미세조류에서 추출한 식물성 오메가3 원료로 대대적인 성분 변화를 거쳤고요. 기존 지용성 비타민 E 성분과 더불어 새롭게 추가된 지용성 비타민 D2 그리고 수용성 비타민 나이아신과 비오틴 그리고 체내 필요한 지용성 영양소의 기능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해바라기 오일, 코코넛 오일, 생강 추출물, 로즈마리 추출물이 재흡수 부스터 목적으로 함유된 것이 더욱 특별합니다. 일반적으로 오메가3는 시각적 기준 혈중 중성지질 개선 및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로 체내에서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식품으로 섭취해 주셔야 하는 필수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체내에서 활성 및 이용이 어렵다라는 한계를 바로 피트라인만의 방법으로 풀어보았고 지용성 영양소를 물과 잘 섞일 수 있는 수용화 과정을 통해 유효 영양소를 적극 활용했던 자사 영양소 전달 개념인 마이크로솔브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마이크로솔브 플러스가 적용되어 항산화, 에너지 영양소를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제품으로 새로워졌습니다. 섭취하시는 방법은 하루에 3번. 한 번 섭취하실 때 오메가3를 37방울씩 섭취하시면 되는데 확실히 식물성 오메가3로 대체가 되면서 비린 맛이 없어 부드러운 목넘김으로 맛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꿀팁! 오메가3는 다양한 피트라인 제품 섭취하실 때 함께 섭취하시면 너무 좋은데요. 항산화 작용 및 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을 주는 신제품 큐텐 플러스와 함께 섭취하시면 영양 기능적으로 더욱 좋습니다. 온 가족 모두에게 필요한 혈중 불필요한 중성지질을 개선하고 깨끗한 혈행을 통해 건강 유지에 도움을 주는 필수적인 오메가3는 매일 꾸준한 섭취가 필요합니다. 더욱 향상된 마이크로솔브 플러스로 새로워진 피트라인 오메가3를 경험하세요. 안녕! 네, 이렇게 해서 회사에서 예전 버전의 오메가3와 새로 나온 마이크로솔브 플러스 기술이 적용된 오메가3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전의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라고 하면 비린내가 조금 있었어요. 근데 이제 생선에서 추출을 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 나온 이제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조류에서
예, 이거를 추출을 했기 때문에 비린 맛이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이제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재흡수를 도와줄 수 있는 재흡수 부스터나 비타민 D, 여러 가지 이런 그 추출물들이 들어가 있어서 훨씬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필요할까요? 오메가3는 누가 먹어야 될까요? 남녀노소가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임산부도 먹어야 되고요. 아기도 먹어야 되고, 청소년, 어린이, 엄마, 아빠, 남편, 나부터 시작해서 숨 쉬고 있는 피가 흐르는 모든 분들이 다 드셔야 되는 오메가3입니다. 어떻게 드셔야 될까요?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식품으로는 이제 뭐 이렇게 조류나 아니면 어류에서 섭취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식물성에서 기반을 했기 때문에, 중금속에서 자유롭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타사의 오메가3도 나쁘지는 않아요. 내가 간이 건강하고 쓸개가 붙어 있고, 내 몸의 대사가 어느 정도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 타사의 오메가3도 안 드시는 것보다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는 박사님 한 분은 이제 그 핵 노출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어류 추출한 이런 오메가3는 자기는 취급을 안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분이 한 분 계셨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이제 차이점을 얘기를 하라고 하면, PM의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중금속에서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엄선된 해조류를 자연 발효를 시켜서 이렇게 오일을 적출을 해내서 마이크로 솔버 플러스 기술로 흡수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전 버전의 오메가3도 훨씬 엄청 좋은 양질의 그런 제품이었다고 하면 뭐 이제 비행기였다라고 한다면 지금 마이크로 솔버 플러스 기술 재흡수 부스터까지 넣었고 이런 기술을 적용한 신제품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주선에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롤프스 루고 회장님이. 그래서 저희는 지금 우주선과 함께 디톡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먹는 방법인지 지금은 다들 이 방법으로 드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37방울 정도, 저는 매번마다 37방울을 세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한두 번 정도 숟가락에 양을 대충 이렇게 감을 잡아보고는 그냥 대충 그 정도를 떨어뜨려서 하루에 양을 두세 번 정도에 나눠서 이렇게 먹고 있고요. 아침 주스에 섞어 마실 때도 있고, 따로 이렇게 소주잔에다가 물 한 3분의 2 정도 해서 오메가3를 타서 먹으면 그것도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또 마시는 것 외에도 어디에 뭐 뾰루지가 났거나 여기 뭐 이제 입술이 트거나 아니면 뭐 이제 코가 막힌다거나 할 때도 오메가3를 바르는 용도로도 꽤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인상이 깊었던 점은 지난 겨울에 저희 시어머님이 살고 계시는 데가 폭설이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제설제를 많이 썼는데 차에 제설제가 붙어 있으면 차체가 훼손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장갑을 이렇게 손수 끼시고 이제 집에 차고에서 차를 세차를 하셨어요. 근데 그 약품이 장갑을 뚫고 손에 닿았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 손끝이 다 갈라졌어요. 뼈가 보일 정도로. 그랬는데 아무리 약을 바르고 약을 먹고 해도 낫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물질을 못하고 있다 이래가지고 제가 제안을 드린 게 우리 이제 PM의 오메가3랑 코큐텐을 바르세요. 수시로. 얘가 흡수가 되면 바르고 흡수가 되면 바로 가세요. 그러니까 이틀 만에 나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라도 상처가 나거나 이렇게 하시면 염증 억제하는 작용이 엄청 좋기 때문에 오메가3를 바르는 것도 한 번은 시도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상 혼자보다 함께 더 멀리 더 가볍게 저희 5kg 컷 챌린지 여러분들 오늘도 저녁에 함께 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가장, 너무 잘 가장, 들었습니다. 인상이 깊었던 점을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시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옥화 사장님 어떠신가요? 어, 저는 방금 그 동영상을 볼 때 예전 오메가3보다 업그레이드 된 점, 그거 조금, 와닿았고, 음, 근데, 저는 처음에, 음, 이거 스스로 합성할 수 없어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 이건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예, 좀 메모하면서 들었네요. 예, 그칩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강의를 너무 열심히 준비해 주신 티가 팍팍 나서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아는 내용인데 다시 들었을 때 새롭게 느껴졌던 게, 잠시만요. 주변에 애들이 있어가지고, 저기서. 그 이제 우리 대사작용을 할 때 입에서부터 탄수화물이 아밀라제와 만나서 분해가 시작된다고 했을 때 그 과정이 이어지고 그리고 이제 쓸개가 없으신 분들이 이제 나중에 위가 좀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최근에 이제 제 주변에 지인 한 분이 또 쓸개 제거 저기 수술을 하셨어요. 담낭 제거 수술을. 그래서 또 그분한테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한번 복귀해서 좋았고 그리고 우주선을 타고 디톡스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맞다. 우리가 그렇게 좋은 제품을 갖고 지금 몸을 클린하게 하고 있는 건데 이 가치가 잘 전달이 되는 한 문장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남현매 사장님 항상 강의 준비 너무 멋지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항상 든든합니다. 김예수입니다. 저는 전화가 들어와서 동영상 그때부터 봤어요. 우리 남녀매 사장님은 항상 뭐 강의를 하도 잘하니까 뭐, 그때부터 그런데 오메가3는 염증에도 좋고 항산에도 좋고, 그리고 또 우리 우주선을 타고 지금 같이 티톡을 하잖아요. 저는 이거 할 때 예전에 우리 많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오메가3를 저는 거의 안 먹었어요. 거의 뭐 기초에다가 씨발 이런 거는 먹었지만 근데 이번에 오메가3를 같이 넣으면서 많이 좀 효과를 보는 것 같아요. 염증에 좋으니까 우리 디톡 하는데도 효과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오메가3를 디톡 하면서 이 오메가3를 또 한번 공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지은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장지은입니다. 네, 저는 오메가3는 앞전에 그냥 3명 먹어봤고, 이번에 이제 먹기는 처음이라고 보면 되죠. 예, 그래서 이게 플러스 원 먹어봤는데, 이제 너무 맛있어요. 첫째, 너무 맛있고, 근데 오메가에 대해서 좋다, 염증에 좋다만 알았지. 사실 이렇게 오메가에 대해서 공부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 들으니까 내용이 진짜 많이, 정보량이 엄청 많고 많은 것을 배웠는데,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거는, 오메가3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지만, 이제 영양에 관심 있는 그런 분들 제외하고는 오메가6도 아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오메가6와 오메가3 이 비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오메가6는 하고 요 비례를 건강인 암, 비만 이분에 대한 비례도 너무 가슴에 와닿고, 그리고 또 6는 오메가 6는 염증 촉진을 하고, 오메가 3는 염증 억제, 진정 작용을 한다. 이 한마디가 너무 좋았고, 그리고 현대인이가 20대 1.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오메가 3는 하면 보통 다 이제 물고기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물고기는 왜서 나쁘냐? 핵 추출로 인해서 바다가 오염됐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건 중금속이 많다. 이것을 강조했고, 근데 그와 반면에 우리는 NTC 기술도 있지만 우리는 중금속에서
해저 추출물이기 때문에 중금속에서 자유롭다. 이것이 너무 좋았어요. 예. 우리 남현매 사장님 짱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그리고 궁금하신 제가 점 있으신가요? 지금 한 분이 지금, 여기 방에 계시긴 하구나. 지금 주문이 들어와가지고, 음식 준비를 식당 하시고 계셔가지고, 그거 하느라고, 근데 궁금하다고, 듀오에도 생강이 들어가 있냐고, 그 물어보고 싶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듀오에 생강 추출물이 들어가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네네네. 그렇게 아,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얘기를 해봐야 되죠, 저희 우리가. 방에서 문자를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그, 좀 내가 직접 본 것만 믿는 정말 답답한 사람 중 하나거든요. 내가 보고 경험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그래, 네, 그러세요. 많이 드세요. 좋은 거 많이 하세요. 이런 사람이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오메가3가 들어간 듀오 제품을 꾸준히 섭취를 했어요. 디톡스 하기 전에, 디톡스 하면서 4개월 동안 19kg가 빠진 이후에, 이제 더 이상 몸무게가 내려가는 것 같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PM이라는 제품으로 빠질 수 있는 건 다 빠졌다라고 생각을 했던 시점에서 듀오라는 제품이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먹었는데 배둘레가 눈에 띄게 이렇게 줄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오메가3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했는데 내장 지방이랑 그 복부 지방을 없애는데 오메가3가 이렇게 염증과 이런 많은 작용들을 해가지고 굉장히 탁월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메가3가 우리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꼭 있어야 한다고 강력 추천했던 사람 중에 하나로서 오늘 강의가 너무너무 좋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메가3는 다이어트 할 때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지방이 꼭 필요하고요.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지방산, 오메가3는 꼭 필요하고, 듀오를 드시면 훨씬 더 좋겠죠. 네. 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된 시간을 마무리를 하고 사진을 하나 찍어 주십시오. 최옥화 사장님 사진.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찍을게요. 예. 네. 다시 하나 더,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수고 밤 많으셨습니다. 되세요. 좋은 밤 되세요. 되세요.